네, 이번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행입니다. 금방 행복해지는 금요일 우리 허반석 전문위원의 유행어죠. 네, 이번 주에 폭풍 속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또 월요일부터 금융과 은행 업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KB금융, 신한지주, 기업은행 세 가지 종목들 짚어주셨고요. 다시 한번 좀 기억할 만한 투자 포인트 먼저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는 이 금융과 은행 업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금융과 은행, 그리고 은행주 하면 배당까지도 좀 연결이 되는데요. 먼저는 금통위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0.75%에서 1%대, 0%대 이제 금리 시대는 마감을 하고서 1%의 금리 상승 구간으로 돌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기대감들 때문에 그간 은행주 같은 경우에 예대금리차 확대, 순이자 마진 확대에 대한 기대감들로 여러 주가 상승이 선반영되어 있었다라는 부분도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금리 상승에 대한 추이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대금리차는 3분기, 내년 3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금번 금리 인상기에 한국은행에서 발표가 있을 때 내년 1분기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좀 확정적, 단언하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 전반에 있어서, 지수 전반에 있어서는 조금 외국인 수급이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와서 아쉬웠지만 은행주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기회의 시각이 오지 않고 있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험업 관련해서는 22년도 보험과 관련된 보험 영업이익은 축소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업종, 보험사들도 투자 수익률 확보가 중요해졌다. 그리고 기준금리보다는 시장금리 방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쪽으로 보험사 섹터는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개인 증시의 자금 이탈 또는 자금 유입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 결국 대출 규제 또는 유동성 억제 조치이기 때문에 증권업종 관련해서는 조금 위험 자산으로의 자금 이동 강도가 약화될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본다면 증권업종은 그간의 상승에 대해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조금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쪽 보시면서 금리 인상기 후반부로 갈수록 주가 조정의 폭이 크게 나타난 경우들이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하셔서 나의 마지노선, 나는 이 정도를 이탈했을 때는 수익 실현을 챙겨야 되겠다라는 관점으로 증권업종은 좀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하지만 전반적인 금융주는 금리 인상 상승기에 그래도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 중에서도 장기 시계열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꾸리실 때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구간, 현 시점에서 하나는 담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은행주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연중 완만한 상승 기조를 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급락과 함께 좀 폭락을 맞은 부분들도 있는데요. 앞으로 변치 않는 배당과 관련한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본다면 22년도에도 서프라이즈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감안하셔서 현 구간에서는 좀 매력적이다라는 부분으로 은행, 금융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매력적인 매수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금융과 은행 종목들 짚어드렸습니다. 저희가 KB금융, 신한지주, 기업은행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짚어봤는데 이 각각의 기업별로 투자 포인트도 다시 한번 주실까요? 네, 먼저 KB금융입니다. 업종 대표주다. 그리고 지난 3월에도 업종 프리미엄, 업종 대표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조를 드렸고요. 3월부터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을 잘 딛고 올라와 주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까지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수 하락과 함께 다시 한번 이 추세선과 맞닿은 그러한 기회가 왔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 여전히 화요일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어디까지 최소한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평행한 선을 하나 긋고 그 위로 좀 올렸을 때에 되돌림 자리가 지금 확인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 구간들을 현재 1년 내내 이렇게 잘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본다면
최소 6만 원 언저리까지는 좀 볼 수도 있다라는 모습인데 배당락을 포함하고 6만 원을 터치할지 아니면 배당락과 관련된 주가 수익률과 배당 수익률을 합산한 전략적인 대응도 현재 은행주에서는 하셔야 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무조건적으로 6만 원까지 간다라는 보유에 대한 관점보다는 일부 내가 배당 수익률이 몇 %인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6만 원 되돌림 자리가 나오는지 그 부분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화요일 KB금융 그리고 수요일 신한지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한지주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조금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1년 동안. 그런데 이 추세를 다시 한번 터치를 하는 모습입니다.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평행한 선을 그으시고 이 선을 위로 올렸을 때에 어디까지 올 수 있을까에 대한 구간들을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본다 하더라도 직전 고점인 42,500원, 42,000원 라인까지는 그래도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신한지주는 업계 최초로 3분기 분기 배당을 2분기에 이어서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배당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300원, 3분기에 260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1년을 총 전망 합산했을 때 어디까지 배당을 줄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좀 감안을 해보시고요. KB금융은 약 2,050원 정도 그리고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800원 이상의 배당이 좀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기말 배당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곳까지 상승을 해준다라고 무조건적으로 들고 계시기보다는 내가 현재 주가 수익률이 몇 %인가 배당을 받고 배당을 맞았을 때에 마이너스를 시키고 그래도 내가 수익이면 배당을 받으시고요. 그런데 내가 마이너스로 돌아선다라고 한다면 주가 수익률만 챙기는 전략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끝으로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배당주 중에서는 최고 배당 수익률을 좀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중간 배당이나 분기 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배당 성향은 상승해 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약 800원 정도의 기말 배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추세선을 긋고요. 추세를 잘 지켜왔는데 최근 지수 급락과 함께 차익 매물과 함께 이 추세 하단을 지지를 해 주었구나. 마찬가지로 여기서 반등이 나오니까 그러면 되돌림 자리는 어디가 될 것인가를 보았을 때 이러한 되돌림 자리들이 차트에서도 또 확인이 되는 흐름입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12,000원 언저리까지의 상승도 좀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배당이 가장 높은 기업은행을 가정했을 때 800원입니다. 전일 종가가 1,600원입니다. 그럼 배당 수익률이 약 7.5%까지 나올 수 있는데 12,000원까지 갔을 때의 주가 수익률이 7%를 넘어갔다. 그러면 배당을 받고 배당락을 맞은 다음에 주가 추이를 보고서 보유할지 수익 실현할지 결정을 하셔도 되는데 내가 한 6%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배당락을 맞으면 7.5%를 다 하락한다 라고 가정했을 때 1% 정도의 손실률이 납니다. 그러면 다시 주가 추세선 하단에서 반등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깊이 쉴 것인가 이 두 가지만 좀 결정을 하셔서 주가 수익률과 배당 수익률을 잘 합산하셔서 연말까지 보유할지 아니면 중간에 수익 실현할지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들은 유튜브 다시 보기를 좀 보실 수도 있고요. 오늘은 리뷰하는 차원에서 기술적인 대응, 주가 수익률과 배당 수익률을 합산해서 내가 보유할지 말지를 정해보자라고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